안녕하십니까. 회원 컨설팅 연구소 소장 회원 이중훈입니다. 위즈덤 오브 라이프 행운을 드릴까요? 후일담 형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보니까 중국인이에요. 중국인. 왜 행운을 드릴까요? 후일담 형식으로 이렇게 중국인에 대해서 왜 설명하고자 하니, 우리가 이웃나라에 그 중국이 거주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피지기면 백정백승이라고 하고, 또 우리가 제가 월요일 할요일마다 또 노노 방송을 하고 있는 것도 다 중국 그 시대에 2500년 전에 공장을 이야기한 이야기를 제 나름대로 해석해서 이제 전달을 해드리고 있고, 또 뭐 과거에 중국 진출 많이 했는데, 또 중국 진출 최근에 또 많이 포기를 하고 또 실패를 많이 또 오고들 있잖아요. 저는 이 비즈니스 차원에서 중국도 몇 번 다녀오기도 하고, 출장차 다녀오기도 하고, 또 여행도 한 5번 갔다 왔는데, 그래도 좀 다른 사람보다 그런 거 차원에서 보면 조금 더 많이 알고 있지 않겠냐 차원에서 제가 나름대로 이 행운을 드리고 후일담 형식으로 책에 적어놓은 내용을 포함해서 좀 다른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책 내용을 봐드린다면, 중국인, 사람을 뜻하는 한자 인을, 요 말입니다. 인을, 우리는 요거를 인으로 읽지만 중국 사람은 런이라고 읽고 있더라고요. 런. 이처럼 의미는 우리나라 중국은 거의 같으나 발음은 서로 달리하고 있다. 중국 사람도 그 사상의 이면에는 유교 사상이 뿌리 박혀 있어 자식을 위해 그렇게 고생을 하고 사후에 모든 걸 물려주려고 애를 쓰고 있다. 그렇죠. 중국도 다 어차피 유교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교에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4, 5세계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죽으면 이제 없어지는데, 불교에서는 뭐 육도윤회를 한다고 그러지만, 유교에서는 이제 죽음이 끝이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러니까 나의 같은 종족 보존의 차원에서 모든 자식들한테 만들어 놓고 가야, 그러면 이 자식이 곧 나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러다 보면 모든 재산을 또 넘겨주고 또 그렇게 또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하고 좀 문화가 좀 비슷한 것 같다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기에 자식들도 타지에 가서 일을 하더라도 명절 때, 특히 구정 때는 부모님을 찾아뵙는 것을 하나의 의무로 생각을 하고 있다. 수도 북경에서 남경이나 북방의 연결까지 자동차로 며칠이 걸려도 고향 가서 부모님을 찾아뵙는 것을 당연한 도리로 여기고 있으며 다들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명절 때 직원이 고향 가서는 돌아오지 않을까 걱정하는 회사도 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중국 출장 가서 느낀 건데, 그 현지인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명절에 한번 구정 때나 추석 때 명절에 고향을 많이 간대요. 가면 이제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는 그런 직원들이 있어서 많이 이제 곤란을 하고 있다라고 제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최근 북경 올림픽 전후로 큰 지진이 일어나 몇십만 명이 죽자 이제는 사고가 점점 바뀌고 있다. 삶의 초점이 미래 후손들을 위한 것보다 지금 현재의 본인을 위한 삶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자식이나 남을 위해서 사는 것보다 본인을 위해 삶을 영위하려고 한다. 그래서 지금 그들은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것에는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오로지 본인 자신의 행복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현실주의자가 되었다. 그래서 중국의 유명한 관광지를 어디를 가나 외국인보다 중국인이 더 많이 차지하고 있다.
그쵸. 옛날에 이제 베이징 올림픽하기 전에 뭐 큰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죽고, 그러다 보니 이제 중국 사람들이 이제 안 되겠다. 이제, 나만의 행복을 많이 추구를 한다는 걸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제 관광지, 전에는 뭐, 요즘 그렇죠. 우리 한국 관광지 가면 한국 사람 참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동남아는 어디 가보면 외국인이 참 많은데, 중국의 제가 관광,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뭐 없지만 과거에 제가 가보면 특히 제가 좋아했던 뭐 백두산이나 저 황산이나 그런 가보면 99% 아마 그 중국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참 황당한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마 다 이렇게 현실주의자로 바뀌는 것 같아요. 뭐 남한테만 피해를 안 끼치면 뭐 집안에서 뭐 쉽게 말해서 뭐 홀딱 벗고 있거나 뭐 그런 게 돼서 뭐 연연을 안 하는 바로 그런 생각이 자꾸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등소평은 공동생산, 공동분배라는 공산주의 체제 하에서는 13억 인구를 다 못 먹여 살릴 것이라 생각하고 개방과 계획을 선택하여 자본주의 경제를 받아들였다. 현실에서는 우리보다 더 자본주의적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우리 같으면 한두 시간 야근을 해도 조직을 위해 어쩌면 당연히 받아들여 그냥 일을 한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철두철미하게 정해진 시간에 퇴근을 한다. 제가 출장 가보니까 중국 회사에 가보니까 퇴근 시간 6시인데 좀 시간 아무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같으면 뭐 몇 시간 더 일, 뭐 몇 분 더 일하잖아요. 뭐 요즘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초창기에 신입병원 때 가보면 뭐 금방 뭐 한두 시간 가도 시간 내주다 가는 거는 없는 것 같은데, 중국 사람은 이제 공산주의에서 자본주의 어떤 시장 경제를 받아들이고 보니까 더 철두철미하게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과연 그것이 이 정당한 뭐 자본주의 체계에서는 어쩔 수 없겠죠, 그렇죠? 또한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건이 질이 안 좋다고 한다. 하지만 똑같은 물품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가격이 100원이면 우리는 90원에 수입하려고 하고 일본은 110원에 구입하려고 한다. 95만 투입해서 그 물품을 만들어 한국에 보내니 한국이 수입하는 물품의 품질이 나쁠 수밖에 없다고 중국인은 항변하고 있다. 제가 이제 중국에 여행 가서 가이드 선생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희들 왜 이렇게 한국에 이렇게 뭐 나쁜 물건을 수출하려고 하냐 물어보니까 바로 책에 적어놓은 내용 그대로 똑같은 물건이라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중국인은 철두철미하게 경제주의로 자본주의 생각 젖어 들어오고 있다 했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뭔가가 100원인데 한국 사람은 이걸 90원에 자꾸 달라간대요. 그럼 중국 사람은 경제적인 관념이 투철한데 이걸 100원을 90원에 줄까요? 안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뭔가 이렇게 좀 어떤 재료부터 빼고 주겠죠. 그렇죠? 바로 그런 차로. 그래서 앞으로 중국에 수입할 때 제 돈 주고 수입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정학적으로 보면 우리 한반도는 큰 나무의 뿌리에 해당하고 중국은 나무 둥치에 해당하는 바, 나무의 둥치와 뿌리는 불가분의 관계이며 뿌리가 튼튼하지 않으면 나무가 살지 못한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간 중국은 과거부터 오랫동안 현재의 한국을 왜 그렇게 모질게 우리를 단검질한 것인지 모른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무의 뿌리에 맞게 영양분을 만들어 중국에 공급해야 한다. 그간 우리 기업 행태를 보면 중국에 가서 돈을 벌려고 했지 그네들에게 뭔가 가르쳐 주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투자한 원금도 못 건지고 야반도주하듯 쫓겨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돈을 버는 이기적인 면에서는 중국이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당하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 나무 뿌리에 맞게 실력을 갖추고 동방이지국답게 묵묵히 그네들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으면 된다. 우리가 잘 갖춰놓고 형님 입장에서 그들에게 하나라도 더 기술을 가르쳐 주려고 하면 돈은 자연히 그들로부터 우리에게 온다. 또한 그네들은 자신들 이익에 부합하면 언제든 우리를 찾지만 이익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하루아침에 우리를 배신할 수 있다. 중국에 진출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특성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저 이렇게 끝을 맺는데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하고자 하는 건 지금이라도 중국에 같이 경제적인 파트너로서 일을 하거나 중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분들은 이런 개념을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되어진데요. 좀 부연하자면 이 세상에 우리 한반도 이 지도를 보면 이제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보면 이게 소련이고 중국을 보면 우리는 한반도는 이게 물에 적셔져 있잖아요. 참 물에 이게 바다인데 쉽게 이쪽에 보면 이제 이 뿌리라고 비슷하게 닮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국은 이렇게 나무에 이제 뿌리에서 여기가 이제 우리가 두만강, 압록강 두만강이잖아요. 물로 딱 갈라져 있잖아요. 그렇죠? 물에 딱 담겨져 있으니까 요거는 그 뿌리 다음에 뭐예요? 나무 둥치겠죠. 그렇죠? 그럼 나무 둥치에서 이렇게 성장해 가려면 여기서 뿌리에서 영양분이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쩌면 우리가 여러 가지 식물을 보면 또 통상 뿌리가 먼저 있고 나무가 있지만 어떤 식물을 보면 우리가 꺾어지 할 때 보면 이 나무를 꺾어서 물에 싹 담가 놓으면 뿌리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뿌리가 그러면 여기 산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수나라나 당나라나 원나라 보면 청나라 끊임없이 한반도를 우리 천내로 왔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어쩌면 이 뿌리를 좀 더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중국이 우리를 그렇게 모질게 단검질 해왔지 않나라고 생각되어지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는 이제 이와 같이 경제 파트너 일을 하려면 이제 어떻게 하냐, 이제 뿌리에 맞게끔 뿌리를 하는 역할이 영양분을 만들어서 나무 둥치를 이렇게 올려보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도 어떻게 했냐면 중국 사람들한테 이제는 걔네들한테 어떤 이익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뭔가 모르게 그 사람들한테 무슨 가르쳐주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되어져요. 그런 것 같아요. 거기에서 어떤 돈을 벌려고 하는 것보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일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해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참 아주 좋은 예는 이런 예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한반도에서 고등학교 나갔다. 그리고 만약에 대학원을 만약 중국에 간다. 그러면 대지 4년, 6년 공부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중국에 가서 그 나라를 위해서 뭔가 이익되는 일을 한다든지 또 사업을 한다든지 그 나라를 어떤 기술을 전파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끊임없이 이 사람들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어떤 일을 하면 돈은 자동으로 오지 않겠나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사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나만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한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다 동일하잖아요. 그렇죠? 나만의 이익을 그러면 누가 나한테 이익을 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중국 가서 출장 가서 중국 사람들 물어보면 같이 이제 술 마셔보면 여러 가지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첫 잔을 이제 먹여보고 술 잘 먹으면 그때부터 일한다라든지 또 술잔 가보면 통상 한국 사람은 이제 적당한 사람이 요 바깥에 있잖아요. 그렇죠? 특히 돈 내는 사람이. 근데 중국 사람은 돈 내는 사람 안에서 일을 했대요. 여러 가지 문화의 차이는 있는데 아무튼 이제 우리가 중국 사람하고 경제적인 파트너로 일을 한다 그러면 이런 특성 아까 말한 대로 나무 뿌리를
우리는 한반도는 나무뿐이다. 그럼 다음 나무 뚱치로 해서 뭘 해줄 것인가? 끊임없이 이렇게 해준다는 마음을 갖고 어떤 사업을 하고 경제 파트너를 한다 그러면 실패하지 않고 돈은 이렇게 자연히 또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만보면 나무를 보면 하나 재미난 이야기를 한다면 이제 나무를 죽이는 방법이 있거든요. 어떻게 죽이냐면 우리가 농약 중에 건사미가 있거든요. 건사미. 쉽게 하면서 뿌리까지 죽이는 약이다 하는데 이 건사미를 아무 때나 치면 안 되고 꼭 가을에 늦가을에 쳐야 됩니다. 늦가을에 구멍을 파고 건사미 약을 넣으면 나중에 이제 이 물이 밑으로 내려오는데 그러면 여기 내려와서 약까지 뿌리까지 다 죽이거든요. 그것처럼 이제 나중에 봄 되면 이렇게 또 올라오듯이 그래서 이제까지 이 겨울이 이제까지 중국에서 나무캐서 우리 한반도를 이렇게 이제 켜왔다면 이제 봄 되면 이제 이게 다시 물이 올라와서 나무를 키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봄이라 생각하고 항상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입장에서 의사결정을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한다 그러면 이제 좋은 파트너가 되지 않겠나 생각 들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먼저 다가가는 것보다 이런 차원도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실력을 갖춰놓은 거죠. 그렇죠? 우리가 실력을 갖춰놓고 이 우수한 기술이라는 것을 잘 홍보하고 있으면 그 사람 자연히 찾아오지 않겠냐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생각을 해보고 일을 하면 어떻겠나 생각되십니다. 해문을 드릴까요? 고일담 형식 오늘은 이 중국인에 대해서 제 생각을 이렇게 전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